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. 네, 여야 막론하고 쓴소리 쇄신 주문하시는 정치권의 백전노장 영원한 현역이시죠.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매달 월간으로 모셔서 우리 정치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. 월간 유인태의 정치의 품격 유인태 전 총장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지난 일요일이었죠. 예. MBC 그거 보셨습니까? 봤죠. 시청률 높게 나왔더라고요. 예. 뭐 어떠셨어요? 글쎄요, 근데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별로더라고요. 예.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. 저는 근데 공중파 공영방송 기자라서 예. 처음부터 대단한 게 없을 줄 알았어요. 예. 예, 방송 공중파 특히 공영방송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인 내용이라는 것의 한계, 예, 기자들이 생각하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. 그거 이상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. 예,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엄청나게 큰 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더만요. 글쎄요. 예. 또 특히 또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매체도 그렇고. 예. 거기에서 7시간 45분짜리 에선 무슨 상당한 폭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예. 그런 건 없었잖아요. 예.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뭐랄까요. 좀 안 좋은 뉘앙스로 들은 게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동생이 제일 득본다. 이 동생이라는 건 이제 이명수 기자. 예.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. 이거는 나중에 이제 또 폭로된 것이고. 예.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. 예. YTN 기자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제 느낌에는 김건희 씨도 이게 뭐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를 뻔히 알잖아요. 그렇죠. 그러고 이제 처음엔 뭐 전화를 바로 끊을 줄 알았더니 첫 대화 통화부터 뭐 상당한 시간을 끌었다는 거 아니에요. 17분을 통화를 했다든가 그랬어요. 예. 그걸로 봐서는 김건희 씨도 상대를 안 할까 하다가 우리한테 가장 아주 적대적인 매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나도 좀 활용을 한다고 그럴까 이용을 한다고 그럴까. 사실 이번 해명도 뭐 한간에 떠도는 여러 헛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. 체코 여행. 예. 체코 여행도 그렇고 예. 뭐 저는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건 다른 방송에서도 저런 얘기하면 역풍 맞는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마는. 예. 하여튼 어쨌든 깔끔하게 또 해명이 됐잖아요. 나와서 뭐 아니라고 부인 기자회견하는 거 캠프에서 뭐 하고 하는 것보다 그 본인의 그 육성으로다가 난 그러니까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. 이런 매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게. 근데 그게 그렇게 말을 해서 그게 MBC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.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까지 갈 건 아니래도 하여튼 서울의 소리가 얘가 이거 나한테 해가지고 아마 이제 보도를 할지 모른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뭐 일기 쓰면서 선생님이 검열하는 일기 쓰는 엄마가 볼지도 모른다고 하고 쓰는 거 비슷한 뭐 심정이었다고 그럴까? 본인이 어떤 계산하에 한 발언들이 꽤 있다. 꽤 있다고 전 봐요. 그럼 이런 발언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나온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하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예.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너희 내부의 적 때문에 다 이게 벌어진 일이고 원래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다. 우리 탓이 아니다. 그렇죠. 이제 여러 가지로 전 이번 우선 1차 전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김건희 씨는 김건희 씨 나름대로의 계산하에서 또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좀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.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? 안희정 씨가 불쌍하다.
뭐 강간한 것도 아니고 2차 가해적인 정말 말이 아직 그 피해자가 뭐 이렇게 생존해 있는데 멀쩡히 있는데 좀 해서는 좀 안 될 소리죠. 근데 이제 뭐 그 미투 발언 같은 거는 사실 우리 세대 술자리에서는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. 이 자식들은 돈을 안 줘서 그래 뭐 이 비슷한 소리는. 그 보수는 돈을 주는데 대가를 하여튼 뭐 진보는 돈을 하는데. 안 줘서 그래 뭐 이런 식은 술자리에서는 할 수 있. 글쎄 술자리 많이 나온 얘기지만 지금 그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언론에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한 거죠. 근데 이제 특이한 현상은 이 통화 이후에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윤리적이지 않은 의식 그러나 하고자 했던 말 그런 것들을 그냥 다 해버려서 걸크러시다. 글쎄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. 뭐 그걸 왜곡을 하려고 하는 보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람직한 발언은 아니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소구가 됐다.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? 뭐 그렇죠. 뭐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 발언 이 파동이 이번 그렇게 말하자면 무당층 내지는 중도층에 별로 이렇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잖아요. 않다. 예. 그 뒤에 터져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모두에 지적한 것들 같은 경우에 그 취재 기자에게 우리 캠프로 오라 잘하면 1억 원 줄 수 있다. 이거는 뭐 각종 법 논란 그다음에 105만 원 같은 경우도 부정부패 방지 관련해서 원래 KBS 기자도 1시간당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. 예. 그럼 공무원들은 그것도 못 받아요. 그렇죠. 예. 60만 원이 아마 한 번 강연 가서 최대한이 30만 아니 저도 지금 30만 원 60만 한 시간에 아마 30만 원. 그렇죠. 저도 저기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렇죠. 뭐 갔더니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고. 그렇죠. 저도 보통 2~30만 원 받는데 어디 강연을 가면 이거는 좀 법 위반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. 글쎄 뭐 법 위반 논란이 있는데 그건 뭐 직업이 기자인 사람한테 회사에서 온 걸 가지고 뭐 시민단체 같은 데서 또 혹시 고발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좀 트집 잡기는 좀 쪼잔하다. 쪼잔해 보이잖아요. 캠프에서 김건희 씨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? 보니까 원래 그 뭐 머리 요새는 조금 바뀌었습니다. 머리칼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이런 거 하나 밖에 뭐라 그래요? 저기 뭐요? 그거 할 때 임명장 검찰총장 임명장 받을 때 그 나오는 화면이 제일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, 머리칼 그렇죠. 하나 앞에 이렇게 떨어뜨리고 뭐 이랬던 무슨 가녀린 소녀 같은 이미지였잖아요, 김건희 씨가. 그렇죠. 근데 뭐 이번에 뭐 보니까 여장부에다가 상당히 그 기가 센. 본인이 뭐 자기가 기가 더 세다고 웬만한 도사들보다. 도사. 그러니까 그 아주 여장부도 그런 여장부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을 주고. 그러니까 그쪽 캠프에서 계속 흘러나오던 소문. 저긴 뭐 언타처벌이다. 뭐 내지는 뭐 상당한 그 후보한테 영향력을 뭐 미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. 그게 좀 입증된 것 같아요. 이번 그 방송을 보면서. 저기는 언터처블이다. 근데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세다.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세다고 본인이 또 그날 방송에는 없었지만 뭐 추가 저거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아마 윤석열 후보가 그 기에 상당히 좀 눌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. 근데 뭐 개인의 호불호는 뭐 유권자들이 다 판단할 노릇이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이런 생각들이 배우자의 생각이 국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이제 근데 대개 그게 후보하고 그 궤를 같이 하는
그거 아닐까 하는 후보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. 예,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. 전 뭐 안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저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. 예. 뭐 거의 아마 후보하고 저 인식이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거 아닌가. 그 후보의 말을 또 본인도 받아서 전달했었을 수도 있고요. 예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 파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다 이제 넘어간 것 같다.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해소된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말도 좀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?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여러 뭐 언론사에 전문이 나가 있다며요. 예. 그 전문을 뭐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느낌은 김 씨가 요런 게 아까 뭐 돈을 뭐 1억을 준다는 등 뭐 미투 발언이니 문제가 될 소지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꽤 있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좀 의식한 발언이었다. 의식한 발언이었다. 기자와의 대화를 의식한 발언이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. 예. 그 홍준표 의원은 최순실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. 정권 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말들.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자기는 이제 일체 언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홍준표 의원이 이제 일체 언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는 도와주지도 않겠다는 의미입니까? 뭐 나중엔 뭐 저기 소위 같은 진영 내에 홍준표 의원도 뭐 이걸로다가 자기가 정치를 접고 뭐 은퇴하지 않을 바에는 뭐 좀 협력을 하겠죠. 더 지금보다는. 아마 저 발언 해놓고도 아마 안에서 뭐 상당한 반발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더 발언을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한 얘기는.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리스크가 해소된 거라면 선거 운동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아니 근데 원래 그 허위 이력 건이니 뭐 주가 조작에 관계된 양평동 땅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. 사실은 이거 말고 본래 리스크는 그대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리스크 아닙니까? 도이치모터스랄지 뭐 이런 것들. 저 계속 후속 처음엔 뭐 그냥 추천받아서 뭐 피해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 수원여대인가 어디에 그것도 지금 그 경쟁자가 경쟁자가 있었다고 두 명이 더 있었어요. 계속 나오잖아요. 사실은 저런 리스크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선거운동에 나오게 되면 그런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뭐 주가 조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몇 가지 지금 리스크대로 있는데 요번에 그거보다 더한 무슨 폭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의식하고 누가 엄마나 선생님이 볼 줄 알고 쓴 일기 같은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.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도 합니다. 이 MBC가 이런 방송을 했으니 관련해서 방송했으니 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테이프랄지 김혜경 씨 관련된 방송도 해라. 그 상식적으로 그냥 자꾸 저런 소리 하는 게 자기네 표 떨어지는 줄 몰라요. 그게 무슨 뉴스라고 방송은 뉴스를 얘기하는 게 방송이지. 그게 무슨 나돈 지가 얼마예요. 형수 욕설 새로운 것도 아닌데다가 그걸 갑자기 방송을 하라고 뭐 나중에 지네가 직권해 가지고 사장 지네가 시킨 다음에 아마 해보라고 그러라고 그러죠. 말 같은 소리를 해죠. 거기다가 이제 그 공익적인 판단이 꼭 있어야 되는데 특히 방송사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는 그런 게 좀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건 더 언급할 가치도 없는 얘기니까요.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여론조사마다 막 달라서요.
지금 뭐 하여튼 빡빡한 거 아닌가요? 지금 빡빡하다? 예. 이재명, 상당히 윤석열 접전이다. 예,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? 그러면 안철수는 확실히 약진을 한 겁니까? 했는데 예. 글쎄 저는 뭐 어떻게 더 이상 이제 뭐 승승장구할 걸로 보였잖아요. 본인은 뭐 저래가지고 20%도 넘어가는 거 아니냐. 예. 뭐 이렇게 저는 지난번에 국민의힘 내홍 때문에 그 지지율 떨어졌을 때 그 예. 반사이 본 거. 예. 뭐 거기가 고점이 아니었나. 그게 그러니까 고점이 아니었나.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한 10여 년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한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왔던 사람들이 다 적지고 떠났잖아요. 그런 사람은 이렇게 그 지도자 자질에 제일 부족한 게 그거거든요.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데 그 뭐 맨 처음에 뭐 그 2011년에 그 박원순 시장한테 양보할 때가 아마 네. 그 가장 안철수의 소위 말하는 그 별의 순간이었다고 하면은 2016년 총선에서 그 뭐 한 30몇 석 한 게 그다음에 마지막 반짝인 건데 네. 근데 그동안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척지고 떠났거든요. 그걸 우리 국민들이 몰라. 20대는 그때 어려서 기억 못할지 몰라도 예. 지금 40대 이상은 그 사람의 그 정치 이력을 여정을 쭉 봐왔잖아요. 지금 그것도 최근의 일이니까 최근 10년간의 일. 근데 이제 본인은 KBS 이루어진단에서 확실히 이제 단일화는 안 하겠다라고 못 박아서 이야기했거든요. 원래 그 사람이 언제 한다고 그러고 한 적이 있어요? 단일화를? 아, 그것도 모른다? 아니 모르죠. 막판 가봐야 한다? 막판 가봐. 여기 뭐 저도 봤어요. 그걸 봤는데. 예. 아이고 저 그냥 하는 소리라고 봐야죠. 하는 소리라고 본다. 예. 정의당 상황은 어떻습니까? 아주 어려운데요. 마지막으로. 좀 어렵죠. 그러니까 뭐 그 심상정 후보가 뭐 지난번에 하여튼 뭐 조국 어느 정도 예. 저 용인하고 하면서 예. 이 선거제도를 좀 받아내려고 했는데 그게 뭐 위성정당들을 오히려 나중에 민주당까지 만들면서 대치기 당해버린 거죠. 그렇게 예. 됐죠. 그러니까 좀 당내에 여러 가지 좀 입지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문제는 앞으로 합의 민주주의 그러려고 그러면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지금의 이 양당만이 예. 생존할 수 있는 기호 1, 2번만 생존할 수 있는 이 선거제도는 어떻게든지 고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후보도 뭐 자꾸 그 허망한 꿈을 쫓는 것보다는 예. 그 새정치를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 새정치가 뭐 3대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. 예. 우리 앵커는 아세요?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아직 모르겠습니다. 그 새정치가 의회를 바로 세우는 게 새정치입니다. 네. 좀 그거의 마지막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어쨌든 역사에 남는 그 일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. 네. 알겠습니다.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말씀 감사하고요. 정치의 품격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공정, 공익, 그리고 균형. 한 발짝 더 들어간다.